9월 28일 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고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였다. 주최단체인 검찰개혁 사법적 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를 서초대첩이라고 불렀다. 엄청난 참여인원으로 서초동 일대의 전화통화나 인터넷 접속이 일시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언론사에서 드론으로 집회 상황을 촬영해 보도했다. 서초역 사거리 일대를 가득 메운 촛불 집회 인파로 거대한 촛불 십자가가 만들어졌다. 그 장엄한 모습에 울컥했다. 이 고난의 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다. 이 대규모 집회의 기폭제는 9월 23일 집 압수수색이었던 것 같다.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딸의 중학교 2학년 시절 일기장 압수, 기자들의 희낙낙한 표정 등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검찰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을 가져간 것일까? 아빠인 나도 보지 않은 딸의 일기장이었다. 딸은 그 안에 적힌 내밀한 심경과 고민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시민들은 폭주하는 검찰의 공포를 느꼈고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드는 언론에 분노했다. 검찰 수사의 궁극적 목적이 검찰개혁 무산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감지한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4대 종단 선언문의 선지자적 문제의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서초동 촛불 집회는 박근혜 탄핵 집회와 차이가 있었다. 먼저 이름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참석 권유가 없었다. 집회 현장에도 이들 단체의 깃발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이들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로 나에게 비판적이거나 거리를 두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촛불 집회 참석을 결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 중에서 참석한 이는 소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심스럽게 추이를 보고 있었다. 정 의장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지만 참석을 권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최했던 단체는 검찰개혁 사법적 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로 당시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단체였다. 이 단체는 유튜브 시사타파TV 애청자들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자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기 위해 만든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가 모체였다. 검찰개혁 사법적 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기존의 주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없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호소하면서 집회를 끌고 갔다. 그리고 여러 진보 유튜버들, 누리웹 정치유머 게시판 사용자 등 친문재인 온라인 게시판 사용자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했다. 10월 12일 집회에서는 수다맨으로 알려진 개그맨 강성범 씨가 무대에 올라와 연설했다. 조국 일가가 저렇게 제작거리에 내걸리는 걸 보고도 검찰개혁하겠어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검찰이 수긍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공연 일정으로 서초동 촛불 집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2019년 11월 2일 여의도 촛불 집회에 참석한 가수 이승환 씨는 많은 광장에 섰고 집회에 섰지만 오늘은 노래하고 말하기가 다른 때보다 유독 무섭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했다. 영화나 소설 속 검찰 이미지 때문에 검사들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생각해오긴 했지만 이제는 불신을 넘어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검찰 이미지 좀 바꾸는 게 어떨까요? 표적 수사, 선택 수사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하고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그런 이미지 변신 저희 국민이 원합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자신의 소속을 밝히며 들고 나온 깃발을 보면 풀뿌리에서 시작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세관찰위원회, 영장자동발매기연구회, 짜장면연구회, 떡금생활연구소, 육성열 이름 빨간펜으로 쓰기연합, 기레기 모혹촉진위원회, 가슴으로 피눈물 흘리는 엄마연합, 떡금바바리연합, 일기장변태 퇴치위원회, 요실금 방지협회, 떡금장모 전국연합, 민거투떡조사위원회 등이었다. 우스꽝스러운 이름으로 들릴지 모르나 시민의 문제의식을 생생히 드러내는 날카로운 풍자였다. 이 집회에는 수도권 시민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빌려 서초동으로 직결했다. 내 고향인 부산 등 지방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알려준 바로는 혼자 또는 3355 서울행 버스를 타고 참여해서 옆자리 사람들과 버스 안에서 비로소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집회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9월 28일과 10월 5일 페이스북에 촛불 집회를 매도하는 글을 올렸다. 좌파 민변 검찰청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한 공수처를 검찰개혁이라고 허위선전하고 재판도 수사도 인민재판식으로 생각하는 저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조폭들끼리 오늘도 서초동에서 단합대회를 해본들 그것은 마지막 발악일 뿐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 주변의 분화방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참 측은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박형준 교수는 2019년 10월 1일 JTBC 뉴스룸 토론에 나와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동원된 것이라는 비난 발언을 했다. 2020년 2월 13일 안철수 당시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진영에 종속되어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동원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이후 최대 규모 집회가 이렇게 매도되었다. 수구보 수진영이 느끼는 위협감을 반증하는 발언이었다. 이들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맞서 열린 광화문 태극기 집회와 마음을 함께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는 조국 구속, 조국 감옥, 문재인 퇴진, 문재인 탄핵 등의 구호가 나왔다.